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분적 분학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어떤 것이냐면 미분적 분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미분적 분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분적 분학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대학 수학의 과정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학기 때 공부하는 이제 미분적 분학 1이라는 파트가 있고 2학기 때 공부하는 미분적 분학 2라는 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미분적 분학 1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적 분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일변수 함수를 공부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등학교의 과정에 있는 미분과 적분의 내용을 좀 더 응용하고 심화가 되는 과정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이 되는 것이 바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이라는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미적분 1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처음 배우는 그 수학이 바로 이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많이 그래서 고등학교에 공부한 내용이라고 해서 좀 무시를 좀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공식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증명했던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분적 분학 1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를 좀 해주셔야 되면 첫 번째는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약간 겸손을 가지셔야 돼요. 겸손. 그 겸손을 가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많은 친구들이 이제 딱 보다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 중에 좀 많은 것들이 좀 많이 중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비슷한 게 좀 많이 있네? 그럼 얘네들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파트를 제대로 안 해버리면 거기서 약간 바뀌어버리는 식들을 문제를 전혀 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대로 증명 과정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않고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고등학교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시험을 봤을 때 감점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적분학 1을 공부할 때는 꼼꼼하고 겸손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지만 높은 성적을 가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딱 보자마자 이거는 예전에 공부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한 일주일이면 공부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학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미분적 분학 2라는 과목으로 가면서 이제 일변수 함수에서 이제 다변수 함수, 즉 이변수 함수 이상으로 가게 되는 이변수 함수 이상을 공부하게 되는 미분적 분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 첫 번째는 변수를 여러 가지를 만든 것을 공부하기 위한 우리가 벡터가 있을 거고 그다음 벡터를 가지고 변수를 여러 개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다변수 해석하기라고 하는 게 일명 다변수 미적분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적분학.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미분적 분학 1하고 2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미분적 분학은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좀 약간 좀 도움이 되냐?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예비 대학생 학생들. 왜냐하면 우리가 예비 대학생 학생들, 요즘 학생들은 많이 준비를 많이 하고 가는 케이스가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고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학교의 수업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처음 듣는 학생보다는 이해도가 빠를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시험 대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율전공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딱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과가 이제 학부라고 했죠. 학부처럼 되어 있는 거에서 미분적 분학의 성적을 가지고 나중에 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부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적 분학을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시험 성적이 좀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과 선택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 대학생 과정들이 많이 선택을 하면 좋은 강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공학계열, 자연계열, 경제계열의 신입생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 계열로 가게 되는 신입생들은 미분적분학이 필수로 되게 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적인 내용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100%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편입을 준비하는 대학생도 있어요. 편입을 준비하는 대학생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편입을 공부할 때 이제 편입 수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편입 수학을 이제 미적분학만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뭐 여러 학교는 그 학교에다 좀 다르긴 한데, 나머지는 이제 미적분학하고 이제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을 같이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적분학은 우리가 그 편입 수학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입을 준비하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분적분학 100%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공업수학 또는 이제 전공수학을 공부할 때 이제 기초가 부족하는 대학생들이 있대요. 이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 좀 있거든요. 수학과로 왔는데 인문계열에서 수학과로 교차 지원을 오는 케이스가 있다고 친다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는 군대를 갔다 와서 한 2, 3년 만에 학교 다시 복학을 한 케이스면 수학적인 내용 자체를 거의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적분학을 미리 수행을 해두시게 되면 우리가 공업수학이나 나머지 있는 전공수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좀 더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미분적분학을 공부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과학고나 이제 민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학년 때 넘어가서 이제 미분적분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이제 미리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재학생이거나 아니면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미리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의 수강 대상을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미분적분학은 도대체 왜 공부하는지에서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중요한지를 보시게 되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제일 기본이 되는 학문이에요. 제일 기본. 가장 베이직한 학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적분학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그 응용되는 심화 과목을 공부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공식들이 막히게 돼버리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뭐 누구한테 계속해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는 고등학교 과정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그 각 반마다 담당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선생님들한테 이제 가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청할 수 있는 시간들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치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을 갖고 있는 이제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피스 아워를 제외하고는 그 과목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없어요. 특히 그 중에서 제가 미분적분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 가르치시고 있는 분이 강사인 경우에는 그 딱 정해져 있는 오피스 아워가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해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미분적분학을 제대로 안 해놓게 되면 나중에 응용 과목에 가서도 굉장히 많이 막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미분적분학은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봐두셔야지만 나중에 공부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학적으로 기본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미분적분학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과에서 공부하는 그 과목 중에 하나고, 공업수학 안에도 미분방정식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미분을 쓰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미분적분학에 대한 공식들을 갖다가 쓸 거고, 거기에 관련된 그 정리나 증명 과정들 갖다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수강하는 친구들이 미분적분학을 공부 안 하고 바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뭐를 질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선생님 이거를 적분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적분해요? 그런 식의 말이 나와요. 그럼 사실 제가 문제를 다 식을 썼는데 그거를 이제 계산을 못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방정식이나 공업수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100% 미적분학을 100% 숙지를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걔네들의 과목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적 분학을 듣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전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냐.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아예 수학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나 기본 수학 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미적 분학을 들을 수 있는 기본 뼈대를 잡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기초 과정은 이제 중등 과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중등 과정에 있는 내용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 그럼 굳이 얘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 과정은 우리가 얘기하는 고등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적어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고등 과정에 있는 내용 자체를 거의 기억이 안 나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 수학 과정을 이용해서 수학적인 뼈대를 잡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아예 고등 과정의 수학 과정을 공부하기인데 이거는 다른 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얘네들은 2021학년 신입생 이후부터는 고등과정 수학 공부를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1학년도 이후의 모든 수강생들은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제 공부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친구들은 미적분만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친구들은 기하만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만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그 이과에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적으로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하면 논술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미적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기하에 있는 파트가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그냥 훑어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아예 공부를 안 한 친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도 수강할 때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때문에 그 과목을 선택을 안 하면 그냥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하를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100% 우리가 그 입학을 하기 전에 있는 그 방학 동안에는 기백을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기백이라는 것은 기하 벡터인데 제가 왜 기하하고 기하 벡터를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면 기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과정의 이전에 있는 과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하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기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기하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를 평면 벡터만 배워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공간 도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네, 기하 벡터의 특징 보면 첫 번째 기하를 배우게 되고 두 번째 평면 벡터를 배우고 세 번째 공간 도형을 배우고 나중에 공간 벡터라는 것을 배워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그 미적분학 2에 있는 벡터에서는 이 공간 벡터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써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하보다는 기하의 벡터에 있는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백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이거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는 게 좋다는 뜻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미적분을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수능 볼 때 나는 미적분 안 해. 해방됐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더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100% 미적분을 공부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는 안타깝지만 둘 다 공부해야겠죠. 미적분과 기백을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선수 과목들 먼저 얘네들은 꼭 먼저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된 과정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수능 공부의 내용이 줄어들었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게 나중에 가서는 대학교에 가서는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친구들보다 준비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미리 준비를 안 해놓고 이제 대학 수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고생을 좀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어떠한 단원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리 뭐를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미분적 분학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과
연계되어 있는 파트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1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뭐가 되는 거냐? 1장부터 8장까지는 미분과 적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학 1, 현재 교육 과정에는 수학 1에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하고 삼각함수의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수학 2하고 미적분에 있는 다항함수의 미분하고 초월함수에 대한 미적분학을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만 1장부터 8장까지를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왜 9장이 빠졌냐면 9장은 이제 새롭게 이제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선수 과목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10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열에 관한 그 급수성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1에 있는 수열 파트하고 미적분의 1단원에 있는 수열의 극한 부분을 보시고 오시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11장부터 12장부터는 이제 공간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하를 공부해보고 오셔야지만 좀 더 이해가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그 미적분학에 와서 새롭게 공부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새로 공부하는 파트니까 그 부분에 관한 선수 과목 따로 없고요.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내가 공부해 봤더니 조금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좀 공부해 봤더니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수학원에 있는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랑 그러니까 수학 2와 미적분을 가볍게 확인해 보신 다음에 1장에서 8장까지 공부해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0장에 있는 내용을 보는데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수학 1에 있는 수열과 미적분에 있는 수열의 극한을 좀 공부해 보신 다음에 오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있는 벡터에 있는 내용 공부하기 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고등학교에는 기백에 있는 내용 공부했고 오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른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 그럼 당연히 그 미분적분학을 공부하는 방식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이게 제가 공부하는 방식 중에 가장 베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개념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개념 노트. 네, 개념 노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노트를 쓰는 건데 그 노트를 쓸 때 내 맘대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분류가 좀 있으세요. 필기를 약간 올거나이즈하게 좀 정리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이 있냐면 자기가 필요한 설명들만 적는 분도 계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필요한 설명만 정리하는 교수님의 필기를 그대로 베껴서 쓰게 되면 나중에 제가 그걸 공부했을 때 뭔 내용인지 확인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를 그 책을 읽으면서 저만의 이제 개념 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개념 노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트 필기를 딱 해서 저만의 이렇게 개념 노트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개념 노트. 이렇게 만드셔야지만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어디 파트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노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겠죠. 선생님 꼭 굳이 개념 노트 만들 필요 없이 책에다가 이제 필기하면 쓰면 되잖아.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대학교는 약간 고등학교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 양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미분적분학 전체 한 책 자체가 이제 1000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이제 4등분을 시켜서 이제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250에서 300페이지 정도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 건데 그 250하고 350페이지에 있는 모든 책을 넘겨보면서 이제 필기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나중 가면. 그리고 정리할 때 그걸 언제 다 이렇게 훑어보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념 노트를 만든 다음에 제가 공부해봤더니 여기 있는 증명 파트는 시험에 나올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견출지 같은 거 붙여놓게 되면 나중에 거기 부분만 따로 빼가지고 공부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노트를 만들면서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그 내용에 대한 그 아웃라인도 잡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노트가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 평생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분적분학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증명 과정을 공부할 때 이런 거 같아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증명 과정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수열의 극한을 증명하는 방식이나 함수의 극한을 증명하는 방식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하에서 증명했다고 친다면 이제 대학교 과정은 그게 수렴하는 과정 자체를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입실론 델타가 대충 이렇게 하는 것 같아 하고 넘어갔는데 그 방법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만드시게 되면 감점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집어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만 풀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정말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서 문제를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원서의 특징은 모든 내용 자체가 내용에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관련된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를 풀어야지만 그 내용에 대한 그 심화 정리라고 하죠.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연습 문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응용돼서 만들어진 정리들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요지들이 높기 때문에 연습 문제 꼭 꼼꼼하게 풀어보셔야지만 학교 성적을 낼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애매모호한 개념들이 있어요. 딱 봤더니 이게 아닌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은 약간 아리까리한 개념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Q&A 시간이 있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서 가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시험을 보기 전에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학교 기출문제를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오픈을 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기출문제나 이제 퀴즈 같은 거 보거든요. 그런 거 철저히 분석을 하고요. 참고로 이 학교의 기출이나 퀴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대부분 학교에서 그 조교들만 그 미적분학 선생님에 관련돼서 할당이 되어 있는 조교쌤들이 있어요. 그 조교쌤들에 관한 오피스 아워를 이용하셔서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오피스 아워는 뭐냐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교 오피스 아워를 이용해서 이 학교 기출이랑 퀴즈에 있는 내용들은 100%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기출 문제에 대한 그 해설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질문한다고 해서 이게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니고요. 그 친구들도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내용 부분을 보면서 같이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꼼꼼하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기출이나 퀴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조교의 오피스 아워를 이용해서 좀 더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그 미분적 분학을 성적을 내기엔 좀 약간 확실하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이제 미분적 분학을 공부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참고로 처음 공부할 때 확실하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그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쭉 연결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미적분학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꼼꼼한 증명, 웬만하면 다 증명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거기에 있는 내용 자체를 심층적으로 좀 약간 이게 생략 없이 다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오히려 좀 더 쉽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내용들 자체도 좀 약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나중에 그거를 응용해서 풀 때 다 도움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